오늘 법회 시간에는 놓아버리기 40페이지부터 맞죠? 저번 주에는 아름다운 호흡까지 저희가 이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이번 주에는 40페이지 아름다운 호흡에 대한 완전하고 지속적인 주의 집중, 여기서부터 이제 할 차례죠. 이제 명상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해서 아까 유도 명상에서처럼 몸과 마음의 긴장을 쫙 풀고서, 그리고서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현재에 두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명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명상 주제를 하나 잡죠. 그 중에 이제 호흡 명상이라는 명상 주제를 잡아서 호흡을 계속적으로 이제 쭉 알아차리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들숨과 날숨이 일어나는 정도만 알게 되죠. 그 들숨과 날숨을 아는 중간중간에 다른 잡념이나 다른 번뇌들이 많이 들어오죠. 근데 이제 꾸준하게 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다 보면 호흡을 알아차리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흡을 점점 많이 알아차려져서 호흡 전체를 이제 알아차리는 그런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의지를 통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놓아버림을 통해서, 만족을 통해서, 마음의 멈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돼서 호흡의 전체가 알아차려지고, 이제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은 호흡을 잠시도 이제 놓치지 않고 호흡이 계속 알아차려지는 것이죠. 또는 이제 거기에 가까운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마음에서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고 호흡 자체를 보는 것이, 이 시각이 좀 바뀝니다. 이제 호흡이 그 전에는 그냥 좀 밋밋하고 또는 그렇게 재미가 없는 중립적인 어떤 이런 대상이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런 어떤 들숨과 날숨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호흡 전체를 알아차리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호흡이 점점 아름답게 보이고 호흡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게 됩니다. 호흡이 이제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보면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부시시해가지고 머리도 막 떡이 다져가지고 뭐 이런 상태에서 막 눈곱이 끼고 이런 상태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근데 이제 여기 절에 오려고 비누로 이제 얼굴도 씻고 머리도 감고 드라이도 하고 이제 로션도 바르고 이제 이래 오시잖아요. 이제 말끔하게 다들 이제 이 말끔한 모습으로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호흡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가 호흡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호흡을 전체를 알아차리는 시간이 점점 축적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호흡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즐겁게 보입니다. 그걸 여기서는 뭐 아름다운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명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명상을 하는 게 조금 힘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좀 하기 싫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그 대부분 다 의무감 때문에 하잖아요. 의무감 때문에 하고 해야 되니까, 내 미래를 위해서 또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내가 시험 공부 안 해도 내 미래가 보장이 되고 또 시험 공부 안 해도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
공부를 안 하게 되죠.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뭐랄까, 이제 그런 필요성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이 명상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그 재미가 처음에 좀 있긴 있어도 그렇게 재미가 있진 않아요, 이제. 재미가 있거나 아주 즐겁거나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물론 이제 만족감을 개발하면서 하면은 조금 일찍 그런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정말 이제 빠질 정도의 그런 즐거움이나 재미를 느끼는 경우 드물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하기 너무 이제 재밌다. 너무 즐겁다. 내가 게임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다, 이게. 내가. 밖에서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훨씬 재밌다. 이러면은, 정말 이제 거기에 공부에 막, 애들 공부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공부를 하겠죠, 그죠? 그게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 이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처음에 이제 하숙집에서 머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아는 친한 선배하고 이제 같이 이제 방을 썼고, 거기에 이제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내던 그 하숙생들이 많았어요. 같은 학교. 그래서 이제 동기도 있고, 선배도 있고, 밑에는 후배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이렇게 이제 하숙 생활을 지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당시에 이제 법대 친구라서 그 친구가 이제 보면은 고시 공부를 좀 일찍 시작했어요. 고시 공부 일찍 시작해서 하다 보면 이제, 이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은, 너무 어린 시절에 고시 공부를 시작하니까, 이게 놀고 싶잖아요, 이게. 놀고 싶잖아요. 이 젊은 에너지가 확 분출하는데, 고시 공부는 해야 되겠구나. 빨리 합격해서 이제, 그 집안이 효도를 해야 되겠고. 근데 놀고 싶고, 이게 자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항상 공부를 한 보름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새로운 오락이 나와요. 당시 디아블로 이런 거, 삼국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나오면은 이 친구가 한 달 동안 학교를 안 가요. 다 깰 때까지는 학교를 안 가.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정말 이제 몰두해가지고 한 달 내내 밥만 먹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거 깨려고 완전 몰두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제 고시 공부를 그랬으면 한 1년 안에, 1년 안에 학교를 했을 텐데, 제가 알겠는데, 제 졸업하고 한참 뒤에 거기 고시를 패스했다고 얘기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고시 공부하는 게, 오락, 삼국지나 디아블로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재미가 있었다면은, 거기 쫙 빠져서 정말 뜯어말려도 공부를 해서, 금방 시험에 합격을 했겠죠. 마찬가지로, 이 명상도 즐거움이 생기면은 자기가 이제 거기 즐겁고 재밌기 때문에 오락보다 더 이제 거기에 몰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가 어떻게 보면은 호흡이 즐거워지고 아름다워지는 이런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명상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말할까 이제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할까, 이런 머리를 별로 안 써도 되는 단계인 거죠. 그냥 즐거움을 느끼셔야 하고 호흡이 즐겁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아름다운 호흡을 이제 아름다운 호흡, 아주 이제 호흡을 시켜보는 게 행복한 이런 단계에 도달을 해서 그 다음에 이런 단계가 되면은 그 다음에 호흡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겠죠.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 5단계 얘기하는 아름다운 호흡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 집중, 이 단계 자연스럽게 도달하겠죠. 그죠? 호흡을 지켜보는 게 즐거우니까. 이제 호흡을 지켜보는 게 즐거우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름다운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너무 이제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할 때 애쓰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애쓰는 걸 버리려고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별로 없죠. 그냥 즐거우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때는 사실은 만족하면서 있기가 되게 쉽죠, 이게. 이제 사실 이때는 그렇게만 가만히 그 흐름대로 맡기고서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보통 문제는 뭐냐면은 그 우리의 번뇌라는 것 자체가 또 이제 나름대로 전략이 있거든요. 이때도 뭔가 우리한테 우리 마음속에 뭔가 일으키는 거예요. 뭔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굉장히 좋고 행복한데 이거보다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탁 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이러면 어떻게 더 잘해야 되지?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데 이러면은 내가 여기서 그 다음에 뭐 니미따가 보이고 그 다음 선정이 된다는데 그럼 니미따가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는 선정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어떤 생각이 들면서 보통은 뭘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하려고 하면서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뭐 하려고 하면 이제 내 마음이 평화롭게 그대로 멈춰서 즐겁게 있던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마음이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상태가 깨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뭘 하려고 하면 이게 다 망쳐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이 모셔져 있잖아요. 지금 돌로 된 이 부처님이 무게가 1.2톤입니다. 1.2톤인데 이렇게 이제 이 무게로 가만히 있잖아요. 부처님이 꿈쩍도 안 하잖아요. 사람이 웬만큼 밀어도 꿈쩍도 안 하죠. 이게 마찬가지로 이 불상처럼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죠. 이때는 호흡이 즐겁게 느껴지고 행복게 느껴질 때는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제 사실 이 정도 단계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부동심,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부동심이라 하잖아요. 부동심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게 그 전에는 뭔가 다른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만은 이때는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부동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그대로 멈춰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얼음장 놀이를 하잖아요. 얼음장 아시죠? 이제 얼음 하면 이제 탁 멈춰 있잖아요. 그죠? 그때 멈춰 있다가 이제 쨍 안 했는데 움직이면 죽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쨍 안 했는데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이제 얼음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여기서는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는 특히나 여기서 얘기하는 두어나 노어의 측면, 행하는 것, 아는 것 이런 측면으로 얘기하자면은 마음이 움직이는 게 행하는 것이죠. 이제 두어고 그냥 알기만 하는 것, 그대로 수동적으로 멈춰 있는 것, 알기만 하면서 이게 이제 여기서 아는 것, 노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정말 이제 움직이는 것, 행하는 것. 두어의 작용을 멈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수동적으로 멈춰 있는 노어, 아는 것, 알기만 하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떤 비유를 했냐면은 이 단계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전체 과정을 망칠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뱀과 사다리 게임에서 뱀의 머리에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칸을 되돌아가야 합니다. 저도 이런 게임을 해본 것 같아요. 그죠? 브루마블 같은 그런 게임이죠. 이런 게임들이 많잖아요. 이게 쭉 잘 가다가 이제 그 다음 어디 이제 함정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탁 들어가면 뒤로 확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윷놀이 같은 거 해도 그런 게 있죠. 윷놀이 같은 거 보통 절에서도 이제 새해 이제 구정으로 새해가 되면은 절에서도 스님들이 막 모여서 윷놀이 하거든요. 상품도 되게 막 좋은 걸 걸어놓고 윷놀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저런 다구 세트도 갖다 놓기도 하고 아주 그 이름 있는 스님들이 쓰신 붓글씨도 얻어와서 이제 이런 걸 또 상품으로 걸어놓고 해서 이제 1년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한번 윷놀이를 하는데, 윷놀이 많이 해보시잖아요. 윷놀이 하다가 지금 한 그 말을 말이 4개가 탁 엄쳐가지고 쭉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개가 엄쳐가지고. 근데 이게 탁 뒤에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러니까 그 이런 어떤 아름다운 호흡, 아주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해진 상태. 그러니까 호흡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이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정제된 상태죠. 고요한 상태고 고요하게 멈춘 상태인데, 이때 또 뭐 잘해보려고, 이거보다 더 잘해보려고, 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데, 행복하고 좋은데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안 없어지려면 내가 이게 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뉴스로 치면 내 마음이 움직이면서 말이 잡혀버리는 거죠. 또는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뭐 한 3페이지만 지나면 바로 다음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마음이 그대로 있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지 못하고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 유체 말이 그 말이 4개가 엎여 있는 말이 잡히는 것처럼 이때 이제 내가 이제 아주 고요하고 행복한 이런 상태가 깨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또 되돌아가서 저 밑에서부터 다시 이제 내 마음의 고요와 평화, 행복을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하고 스스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아름다운 호흡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평소에는 맨날 잡념만 들고 졸리기만 하고 이런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과 같이 명상을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웬일이지? 이게 나는 오늘 웬일이지? 오늘 특별한 날인가? 이게 생일도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러면서 이제 안절부절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제 경험하고 있는 그런 고요함과 평화로움, 그게 또 깨져버리는 것이죠. 높은 단계에서도 그렇지만 그보다 아름다운 호흡 같은 상당히 정제된 단계에서 그렇지만은 그 밑에 단계도 비슷합니다. 이게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뭔가 진전되고 있을 때 명상이, 그럴 때 이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지킬까 이런 마음을 갖거나, 또는 이보다 어떻게 더 이제 빨리 나아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상태를 깨버리는 거죠. 그때는 똑같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게 사실 정답인 거죠. 때로는 이제 약간의 이제 의도를 이제 둘 수도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런 약간의 스킬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스킬이 나와요. 잠 읽어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유용한 기술은 잠시 내면의 침묵을 깨고 부드럽게 스스로에게 고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런 방법은 뭐냐면은 이때는 마음이 굉장히 정제되고 알아차림이 좀 강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마음은 굉장히 말을 잘 듣거든요.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마음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 사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 기억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원래 원어적으로는 기억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책을 기억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음 챙김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억을 해서 정확하게 실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마음 챙김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정확하게 더 이제 내가 어떤 지시를 했다면 내 마음의 지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정확하게 실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슬쩍 이제 고요라고 이런 말을 하면은 고요라는 말을 살짝의 자극만 줘도 내 마음이 고요의 상태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센시티브한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말을 잘 듣죠, 이게. 근데 이때도 되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서, 그래, 고요를 해야 되나, 이러면은, 마음이 뭔가 좀 평화하고 할 때, 그냥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고요라고 했지. 무식하게 그냥 이제, 단순하게 고요. 고요시 않네, 또 고요.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내 고요한 마음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스로의 마음을 잘 보고 적절한 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주 살짝만 하고서 이제 마음을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마음을 흔들지 않는 그 정도 선에서 싹 이제 마음에 자극을 주면은 그때는 이제 마음이 말을 들을 때 되는 거죠.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게. 이런 어떤 스킬도 사실 쓸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42페이지 보면은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호흡이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십시오. 얼마만큼의 고요를 허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훨씬 더 고요하고 더 감미로운 아름다운 호흡의 달콤함을 충분히 즐기십시오. 이제 호흡 명상을 통해서 이 호흡이 아름다워지고 또 호흡이 즐거워지고 이런 아름다운 호흡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들숨과 날숨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왔다 나왔다 호흡 시작 중간 끝 이런 것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인식이 되거든요. 이게 약간의 어떤 차이들이 인식이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점점 호흡이 발전하면서 그런 데에 대한 차별이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사라집니다. 이게 사실은 점점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 순간에 점점 포인트가 맞춰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호흡을 들숨만 할수만 아는 이런 상태에서 호흡을 전체를 알아차리고 호흡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이런 어떤 쪽으로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이 점점 현재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머물면 뭐냐면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 이 순간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도 이게 시작인지 중간인지 끝인지 들숨인지 날숨인지가 거의 분간이 안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순간에 있으니까는 그냥 단지 호흡을 아는 것만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수행의 명상의 주제가 같은 호흡이었지만은 더 단순화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단순화가 돼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들숨과 날숨 이런 데에 대한 차별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호흡이 더 이제 고요하고 평화롭고 어떤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달콤하게 느껴지는 이런 게 점점 중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하다 보면 나중에는 호흡이 단순화가 점점 돼서 나중에는 호흡이 어느 순간에 탁 사라지는 순간이 이르게 됩니다. 이게 참 이게 신기한 거죠. 이게 우리가 호흡을 이제 호흡을 인식을 하잖아요. 호흡을 인식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호흡을 딴 생각 안 하고 이제 호흡을 한번 찾아보면 호흡이 있단 말이죠. 언제나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은. 근데
이 아름다운 호흡이 점점 발전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호흡이 점점 단순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호흡 자체가 어느 순간에 의식에서 사라지는 순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호흡이 사라지면서 이제 그때 남는 것은 어떤 행복감이랄까? 또는 뭐 그게 여기서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만 남고서 호흡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상의 과정에서 안이비설신이 눈으로 보이는 것, 눈을 감으면서 눈에 보이는 걸 많이 차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귀로 들리는 것이 점점 안 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냄새 맡는 것이 무슨 냄새인지, 뭐 어떤 냄새인지도 이제 내가 인식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맛도 느껴지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호흡의 신체로 느낀 호흡의 느낌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맨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가다가 마지막에는 안이설신 그 신에서 몸에서 느끼는 호흡의 느낌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사라지고 나면은 그 뭐가 남겠어요, 이제 안이설신의만 남잖아요. 일종의 이제 마음의 영역만 남는 것이죠. 5가지 감각 영역, 안이설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안이설신 요까지의 어떤 감각들이 모두 다 의식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순수한 어떤 의식의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죠. 의식에서는 5가지 영역이 사라지고 순수한 의식, 제6식만 남는 이런 상태는 일상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상태죠. 명상을 통해서만 사실 경험할 수가 있는 아주 특별한 어떤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참 표현하기가 참 힘든데, 아잔 브람스님은 여기 보면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제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비유를 쓰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앨리스는 근처 나무가지에 앉아 입을 쭉 벌리고 웃고 있는 채셔 고양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모든 이상한 존재들처럼 채셔 고양이는 정치인의 달변을 가졌습니다. 이 고양이는 앨리스보다 말솜씨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고 없이 벼랑간 사라졌다가 다시 갑자기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계속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지러워요. 알았어.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꼬리 끝에서 시작해 미소에서 끝나면서 아주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소는 나머지가 모두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머나, 미소 없는 고양이는 자주 봤지만 고양이 없는 미소라니 내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별난 것이군. 앨리스는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채셔 고양이가 있나 보죠. 옛날에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이제 이 채셔 고양이가 뭐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했던 모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니까 막 정신이 사나워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제 이 고양이가 채셔 고양이가 꼬리에서부터 점점 이제 사라져서 고양이가 웃고 있는 고양이죠. 나중에 미소만 남기고서 이제 나머지 몸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앨리스가 참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 하면서 놀래는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게 우리 세상에서 웃는 고양이도 없겠지만은 고양이 키우는 분들 어때요? 웃는 고양이 있나요? 없겠지만은 여기서는 그보다 이제 더 이상한 게 이제
고양이는 없는데 미소만 있는 이런 것이죠. 이제 고양이는 없는데 미소만 있는 거죠. 이게 세상에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 고양이는 없는데 고양이의 어떤 신체는 없는데 미소만 남아 있는 이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수행자의 어떤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지고서 어떤 아름다움, 순수한 마음의 영역에 있어서의 그런 아름다움만 남은 그런 행복감만 남은 이런 상태가 이 최시호 고양이가 몸이 완전히 사라지고 미소만 남은 이런 상태하고 너무나 이제 흡사하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그 신기한 경험인 거죠, 이게. 신기한 경험이고, 특히나 이게 참 경험함이 굉장히 이상한 경험이죠, 이게.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5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 그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무엇이냐. 호흡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순수한 어떤, 아름다움 또는 순수한 즐거움, 어떤 순수한 마음의 영역만이 남게 되는 이 상태. 이걸 이제 사실은 이제, 불교 명상에 있어서는 니미따라고 합니다. 니미따. 이거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는 표상이다 이럽니다. 표상. 표상이 뭐라는 영어로 하면 이게 뭐 심볼 정도 되나 뭐 이게 표상이라고 하죠 이제. 그 니미따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 니미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 순수한 그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등등하는 순수한 마음의 어떤 그 마음의 부분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이제 니미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명상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게. 사실 이게 보통 이런 그 니미따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빛의 형태로 보통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거 아닌데 대부분 경우에는 사실 빛의 형태로 그건 다 빛의 형태는 다양한데 어쨌든 간에 빛의 형태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빛이라는 건 사실 시각적인 대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눈을 감고 있잖아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눈을 뜨고서 뭐 보는 것도 아닌데 어떤 빛을 경험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 순수한 마음은 사실 시각적인 대상, 빛은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의 어떤 인식이라는 게 기존에 경험했던 데서 가장 유사한 것을 이제 끌어내서 경험의 일종의 그 데이터 뱅크에서 이제 가장 그나마 이제 순수한 어떤 의식, 유사한 것들 다 끄집어내는데 그게 이제 빛이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빛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감각 중에 가장 두드러진 감각이 시각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면 사람들을 말까 이제 구분하고 또 위험을 감지하고 어떻게 보면 눈의 역할이 말까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크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이제 두드러진 기능이라서 감각이라서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시각적인 특히나 빛의 어떤 형태로 이렇게 이제 이 인식이랄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빛의 형태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빛은 아니지만은 최대한 이제 우리 마음이 이제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말까 이제 형태가 이제 빛이기 때문에 아마 빛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제 이런 리미터를 경험하는 것들은 다들 다릅니다, 이게. 달라서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무슨
뭐 태양이 떠오르시 이게 탁 뭐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무슨 뭐 거무줄이 쫙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빛이 쫙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번쩍번쩍거리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금색의 뭐 어떤 빛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푸른 뭐 이런 빛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것들은 사실 형태는 되게 다양합니다. 그 사람의 인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다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반응은 뭐냐면은, 이게 뭐지 도대체, 이렇게 된 거죠. 도대체 이게 뭐지? 뭐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평소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반응이 보통 나오게 됩니다. 이게 처음 경험하면은. 근데 이런 리미터도 이제 이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또 때로는 좀 불완전한 리미터가 좀 일찍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랄까 이제 좀 리미터로서도 좀 아주 순수한 리미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되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리미터, 빛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빛의 형태로 나타난 거, 우리가 빛을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소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헷갈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뭐 단전호흡을 한다, 또는 뭐 요가 쪽 호흡을 한다, 그런 수련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이제 신체적 에너지를 개발하는 수련을 하잖아요. 그럼 뭐 단전호흡을 한다, 이래서 뭐 내가 단전을 개발한다, 또는 요가를 통해서 뭐 차크라를 개발한다, 이렇게 하면 또 그게 또 신체적 에너지가 개발이 되면서 또 빛을 또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종류하고 또 달라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말로는 빛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수행을 통해서 명상의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면서 순수한 어떤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빛, 뭐 또 리미터 이런 거하고, 그하고 별개로 뭐 5가지 감각 영역에 벗어나지 않아도 신체적 에너지가 개발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험하게 된 빛, 이런 것들은 사실 종류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성질도 다르고. 근데 표현할 때는 같은 빛으로 표현해 버리니까 헷갈리기 쉬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보통 이제 리미터라고 하는데 실제 리미터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체 에너지가 개발이 돼서, 그래서 이제 빛을 보고, 그거 뭐 맞춰가지고 이게 리미터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데도 사실 꽤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런 리미터, 진짜 리미터, 제대로 된 리미터가 되려면은, 그러면 어떤 이제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가를 요 밑에 적어 놨습니다. 리미터의 특징이라고 있죠. 다음 6가지 특징들로 리미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미터는 5단계 수행, 첫 번째, 리미터는 5단계 수행 후에만 나타납니다. 즉, 이것은 수행자가 긴 시간 동안 아름다운 호흡에서 머물고 난 후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 호흡이 사라져야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건 뭐냐면은, 이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호흡을 잠시 놓치지 않고 전체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호흡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이런 단계. 완전히 호흡에 몰입이 되는 거지, 그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해야지 사실은 제대로 된 리미터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호흡이 사라져야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호흡이 사라지려면은 아까 얘기했던 아름다운 호흡이라는, 호흡이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지면서 호흡에 완전히 이제 몰입이 되는 이런 어떤 상태를 지나서야 이제 사실 호흡이 딱 사라졌을 때 이제 제대로 된 리미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근데 내가 뭐 호흡 명상을 한다면은
호흡 명상이 힘들어요. 이제 힘들고 지긋지긋하고 이런데 뭐가 이제 확 나타났다. 이러면 사실은 그 제대로 된 힘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호흡에서 더 즐거움을 느끼도록 이제 그쪽으로 다시 마음을 좀 돌려야 되죠, 이게. 그 다음 세 번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는 외부 5가지 감각들이 완전하게 사라져야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리밋다라는 것 자체가 순수한 어떤 그 마음의 어떤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식으로 얘기하면 제6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져야지 이게 순수한 마음의 영역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타났을 때의 리밋다가 좀 제대로 된 리밋다라는 거죠. 안입술 신이 사라지고 나타난 리밋다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헤더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오직 고요한 마음에서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잡념은 많고 다 생각들인데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리밋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 5번째, 이상하지만 강렬하게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세계이고, 우리는 항상 5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안입술 신이라는 5가지 감각 영역의 세계에서 항상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어떤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고, 또 그게 아주 이제 매력적이게 보이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 6번째, 아름답고 단순한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이제 명상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명상의 주제가 점점 단순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호흡을 할 때는 호흡, 들숨, 날숨, 다른 생각들은 하다가 나중에는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려지면서 다른 잡념이 별로 많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은 들숨과 호흡, 숨을 들이쉴 때, 내쉴 때, 중간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그 구분, 차별이 사라지고 그냥 아주 호흡을 아는 것만 남게 되잖아요. 굉장히 이제 명상주의 단순화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좀 더 나갔으니까 사실은 마음의 영역으로 나갔기 때문에 명상주의가 더 단순화가 되는 거죠. 이제 진짜 이제 리밋다라고 정말 이제 제대로 된 리밋다라고 한다면은 요런 어떤 그 조건들을 갖추면은 진짜 제대로 된 리밋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때로는 사실 이게 5가지, 6가지 나와 있는데 이 조건들을 갖춰야지 아주 제대로 된 정말 수행에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리밋다가 되는데, 때로는 이게 너무 일찍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게 불완전한 경우가 많은 거죠.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사실 어떨 때는 명상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단계를 거쳐서 딱 나와야지 이게 리밋다로서 이제 그 주의력이 자연스럽게 리밋다로 옮겨지면서 이렇게 명상이 발전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내가 호흡이 전체가 알아차리지도 않고 호흡에서 그런 아주 호흡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완전 호흡이 아주 행복하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몰입된 상태도 아닌데 이게 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정신적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데, 마음이 아직까지 그렇게 고요하게 멈춰 있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게 나타나면 오히려 이제 혼란한 경우가 있죠. 오히려 이제 그런 뭔가 불완전한 힘이 있다 이런 게 나타나서 거기에 있는 주의력을 마음이 혹해가지고 이게 뭔가 신기하게, 이게 신기한데 이게 뭔가 이렇게 혹해버리면은 오히려 이제 그 명상이 퇴보하는, 발전하지 못하는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마음이 쏠려버리는 거죠, 그냥. 이제 그런 경우에는 너무 일찍 나타났다 싶을 때는 다시 이제 호흡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호흡으로 돌아가서 이게 뭐가 나타나든지 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호흡으로 돌아가서 호흡을 그냥 정상적으로 호흡 명상을 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눈을 감고 명상하는데 해천거사님이 형광들 껐다가 켰다 하면은 뭐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럼 뭐 아이고 뭐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구나 뭐 이렇게 하고 명상하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에서 뭐가 빛이 좀 생겼다 없어졌다 이러면은 뭐가 그 형광등 껐다 켰다 하는 거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뭐 다 자기 명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불완전한 힘이 있다. 깜박깜박하거나 또는 불완전하거나 또는 너무 희미하거나 이러면서 내가 주의력을 거기에 아주 매력적이어서 저절로 이제 탁 주의력을 둘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제 그냥 억지로 애를 써야 되는 이 정도로 이제 이런 어떤 상태라면 사실은 호흡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이게 정답이죠. 이제 정답이고 호흡을 돌아가서 이제 내가 호흡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고 호흡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그 수행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니미tta가 다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천천히 인내심 있게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가 빛이 하나 뜨고 뭐가 나타났는데 그걸 가지고 다 막 이제 신경을 쓰는 건 뭐냐 하면 그것도 욕심이거든요. 이게 빨리 뭔가를 이뤄보려고 또는 여기서 만족해서 막 약간 들뜨는 마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명상의 큰 장애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다시 이제 처음부터 그래 뭐 신경 쓰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렇게 이제 호흡 명상의 단계를 밟아오는 것이 가장 사실은 정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인내심이 있을수록 이제 그게 인내가 사실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게. 내가 뭐가 좀 나타나서 빨리 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내 스스로 명상의 장애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가려는 마음이 뭡니까, 이제?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탐심이죠,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말고 지금 현재 이 상태에 불만족이 있으니까 그걸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탐심이나 진심, 감각적 욕망이나 악의가 벌써 거기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명상은 얘기했지만 뭐 현상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 명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탐진치를 버리면 당연히 이제 그 명상이 진전되게 돼 있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명상의 원리를 기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 거죠. 그래 명상이라는 게 나머지 결과 또는 경계, 현상들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고 나는 탐진치를 버리는 5가지 장애를 버리는 이런 정석을 실천하면 저절로 이제 발전되게 돼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게 돼서 그러면 이제 사람이 새로운 게 나타나면 흥분하기 쉽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죠. 이제 내가 보통 이제 복권 사서 벼락부자 된 사람들이 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그죠? 갑자기 이제 이 흥분을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갑자기 돈을 들어오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갑자기 하나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은 흥분하기 쉽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잘 살펴서 그걸 잘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은 자연스럽게 명상이 발전을 하고 명상에 있어서 고통이 적습니다, 이제. 근데 만약에 뭐가 나타났는데 이제 니미tta가 비슷한 어떤 빛 이런 것들이 좀 일찍 나타나서 그다음 난 뭐가 되는갑다 이러면서 이제 의기양양하는 거죠. 의기양양해서 하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거 없어지거든요, 이게. 없어지고 명상도 그만큼 안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탐심이나 진심을 일으켰으니까 감각적 욕망이랄까 불만족을 일으켰으니까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떻게 되냐면은 실망하는 거죠. 기대했다 안 되는 게 실망하고, 실망하면 괴로운 거죠. 그건 더 괴롭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뭔가 좋은 걸 알았잖아요. 좋은 걸 거의 손에까지 탁 들어온 느낌이거든요, 이게. 거의 잡을락 말락 했는데 이것들 놓쳐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괴롭죠. 이거 시험 쳐서 제일 이제 골치 아픈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보는데, 1차 안 됐는데, 1차 안 됐는데, 이 차를, 뭐 3점 차이로 떨어져서, 1점 차이로 떨어져서 이러면은, 이제 고통의 시작이죠. 근데 1차도 한 3번 쳤는데 다 떨어졌다. 이러면 다 포기하죠. 깨끗하게. 나는 실력이 안 되는갑다. 이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이제 새로운 진로를 찾는데 그게 아니라 1차를 되고 2차를 아슬하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또 하고 이래서 이제 그 인생 망치는 이런 분들 제법 봤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손에 거의 다 할 것 같으니까 그 고통에 말도 할 수 없거든요. 그걸 갖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좋은 것들을 얻는데 가까이 갔는데 이걸 놓쳐버리잖아요. 명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에서도 뭔가 좋은 경험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바른 지혜가 없잖아요. 바른 지혜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고통이 굉장합니다. 이제 바른 지혜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탐진치를 버리는 거,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거, 원하는 마음과 악의를 버리는 거, 불만족을 버리는 게 명상이다. 뭐 나머지 저절 따라오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현상에 집착해서 내가 뭐가 어느 정도 이르렀는데 내가 뭔가 경험한 게 있는데 이제 왜 안 되지? 욕심을 가진 거 안 되지. 불만족을 가진 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굉장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명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명상을 행복하게 고통 없이 하려면은 이런 어떤 바른 정진의 마음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른 정진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면은 명상을 하면서도 내가 괴롭지 않고 또 그게 사실은 명상이 잘 될 수 있는 원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명상의 발전도 빠릅니다. 이제 이런 지혜를 우리는 항상 좀 기억하고 되새겨야 됩니다.